안녕하십니까, 문준섭입니다. 자, 오늘은 US 히스토리 시간입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Articles of Confederation과 Constitution을 비교하는 겁니다. 학교에서 지도가 나갈 때나 또는 AP나 SAT2 US 히스토리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하죠. 학교에서는 꼬박꼬박 이 부분 나오면 이 Articles와 Constitution을 비교하라 이런 형태의 숙제를 많이 내죠.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 둘을 비교하는 형태, 서술형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,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다시피 미국은 13개의 콜로니로부터 시작하죠. 영국 식민지로부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영국 본토와 식민지인들 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죠. 자,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아니니까 대충만 말씀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핵심이 뭡니까? 영국이 강력한 이제 왕권, 모나키컬 파워를 가지고 식민지인들을 영국 시민으로서, 영국민으로서 이제 법적 대우를 잘 안 해주기 시작하죠. 이거에 대해서 식민지인들은 불만을 가졌고, 더 이상은 이러한 이제 왕이 다스리는 형태 안에서의 이제 중앙집권적 이런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런저러한 얘기로 결국 미국은 1776년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것을 발표하고 이제 드디어 독립을 이제 선언한 거죠. 물론 바로 독립이 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미국의 출발은 13개의 콜로니들입니다. 이 콜로니들은 또 각각 독립적인 콜로니였죠. 그런데 이 1776년 아까 말씀드린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발표했어요. 우리는 독립을 선언했어.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죠? 더 이상 콜로니가 아니죠. 13개의 스테이트가 된 겁니다. 독립을 한 거기 때문에. 자, 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전쟁이 승리하는 건 1783년이죠. 여하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13개의 스테이트가 됐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뭘 하겠어요. 그동안에 13개의 콜로니가 공유했던 것들이 그대로 바뀌는 건 없겠죠. 그러므로 이 당장 영국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3개의 스테이트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한 스테이트들이 하나로 뭉칠 뭔가의 어떤 규범이나 규약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. 그래서 만든 게 Articles of Confederation, 우리말로 하면 연합헌장 또는 연합규약이죠. 연합규약. 그러니까 지금 연합헌법이란 말은 안 하죠.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컨페더레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그런데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고 하는 느슨한 이러한 규약 체계, 규범 체계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염두에 둔 게 뭐냐면, 우리는 뭐가 싫어서 독립을 한다? 그렇죠. 영국의 중앙집권적 통치, 그 다음에 이제 군주제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다. 즉 각각의 스테이트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죠. 자, 이게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냐면, 일단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중앙 권력을 만들 때 매우 힘이 약해야 되는 겁니다. Weak Central Government입니다. 그리고 Unicameralism을 주장했습니다. 영국은 전통적으로 Bicameralism, 양원제였죠.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었는데 이제 지금 아티클스에서는 유니캐머럴리즘, 단원제도를 하기로 했고, 각각의 스테이트가 하나의 투표권을 갖기로 한 겁니다. 각각의 스테이트들은 그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모두 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주 평등한 독립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국가 1표제 형태로 의회를 운영하기로 한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양원제도가 필요 없겠죠. 그냥 유니캐머럴리즘, 단원제도 하에서 공평하게 의회를, 대표 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거죠. 그러므로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국내 스테이트들, 13개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할 권한이 없었습니다. 이러한 아티클 체제로 미국은 공식적으로 독립하는 1783년
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아티클스 시스템으로는 미국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쉐이즈 리벨리온입니다. 쉐이즈 리벨리온은 1786년에 일어난 농민 반란이죠. 캡틴 다니엘 쉐이라는 뉴 잉글랜드의 농민인데,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있었던 농민들이 경제적 몰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, 자, 이 쉐이즈 리벨리온에서 어떤 내용을 뭘 주장했는지를 좀 보면, 그 토지를 농사지을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.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? 농민들은 한번 빚을 지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었죠.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농토를 뺏기게 되는 거죠.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 쉐이즈 리벨리온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빚 이런 것들을 청산해달라, 없애달라,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반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. 돈을 빌려준 지주들이나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? 그렇죠.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 아티크스 체제, 아무 힘이 없는 중앙정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. 뭔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어떤 중앙정부 조직이, 좀 강력한 중앙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. 자, 그래서 1787년 이른바 Constitutional Convention,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. 자, 미국이 헌법을 만들기로 한 건 뭐 때문이다? 그렇죠. 쉐이즈 리벨리온을 겪고 나서입니다.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티클스 오브 컨페더레이션과 컨스티튜션을 최종적으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아티클스는 국가의 주권은 스테이트에 있다고 봅니다. 스테이트에. 반면에 컨스티튜션에서는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? people, 국민들에게 있다 라고 바뀌었죠. 그 다음에 아티클스는 인디펜던트 이제큐티브 브랜치, 즉 행정부 대통령 제도가 없었지만 이제 컨스티튜션에서는 대통령 제도가 생겼죠. 물론 이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아티클스에서는 페더럴 코트라는 게 없었죠. 주디셜 브랜치, 연방 사법부가 없었지만 컨스티튜션에서는 드디어 사법부도 만들게 됩니다. 아티클스가 가장 힘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세금 부과할 권한이 없었어요. 반면에 이제 컨스티튜션에서는 컨그레스가 각각의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특히 세금뿐만 아니라 관세, 테리프 이런 것도 이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고, 엑서사이즈 텍스 같은 일종의 소비세 이런 것도 부과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. 한마디로 컨스티튜션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들 간에 상업적 마찰이 생겼을 때, 아티클스에서는 어떤 이제 상업 활동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지만, 컨스티튜션에서는 컨그레스가 이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들 간의 이제 상업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? 규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. 그렇죠? 나중에 1960년대 흑인 시민권을 보장해주는데 이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와 관련된 게 좀 많이 사용되게 됐죠. 다음 정치 체제로서 아티클스는 유니캐머럴리즘이었고 컨스티튜션은 바이캐머럴리즘이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아티클스와 그 다음에 컨스티튜션을 비교해봤는데,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있죠? 아티클스와 컨스티튜션 비교하는 것, 요것 자체가 짧은 서술형의 문제로 많이 들어가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주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